눈여겨볼 점은 입장 시에 얼굴을 스캔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사진이 많은데 그만큼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의 어트랙션 대기줄인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이 공식 오픈한 지 벌써 2주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중국은 외국인이 여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온라인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갓 오픈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을 여러 사진과 영상으로 간접 체험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자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안문과 자금성이 한가운데 있고 국경공항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은 바로 이곳에 있죠. 베이징 중심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유니버셜 리조트역까지 갑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지도를 보죠. 엄청 넓은 주차장이 있고 주차타워도 보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거리인 유니버셜 시티워크가 있고 2개의 공식 호텔도 보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테마파크가 나오죠. 시티워크를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곳이 지하철역입니다. 나오면 바로 유니버셜 시티워크와 이어지죠. 유니버셜 시티워크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샵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을 겨냥한 곳들도 많지만 지극히 미국적인 레스토랑과 샵들도 들어서 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테마로 하는 부바 검프도 있고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도 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시티워크를 지나면 이렇게 넓은 광장이 나오고 드디어 테마파크와 호텔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개장 첫날은 어땠는지 볼까요? 공식 오픈한 지난 9월 20일은 중국의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공식 오픈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렸죠. 티켓은 일주일 전에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앞서 봤던 넓은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죠. 비가 내렸지만 인기 어트랙션을 향해 뛰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테마파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입장 시에 얼굴을 스캔한다는 점입니다. 재입장 혹은 어트랙션을 빨리 타는 익스프레스 입장줄을 들어갈 때 본인 얼굴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오픈 당일 오픈식이 빠질 수 없겠죠. 오픈식은 파크 내에 있는 대형 실내극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캐릭터들과 연기자들이 등장하는 짧은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 건물이 공식 호텔 중 하나입니다. 그 밑에 테마파크 입구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크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은 총 7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 기준 차례대로 할리우드, 트랜스포머 메트로베이스, 쿵푸 팬더, 랜드 오브 어썸니스, 워터월드,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미니언랜드, 주라기 월드 이슬라 누블라입니다. 파크에 입장하면 높다란 천장이 있는 할리우드 테마구역이 나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판과 흡사한 느낌인데 여러 상품샵과 게스트 서비스들이 한데 모여있죠. 더 들어가면 탁 트인 호수가 보이고 오른쪽에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도 있는 멜즈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테마구역의 대표 어트랙션은 라이츠, 카메라, 액션입니다. 일반 극장 같아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장혜모 감독이 선보이는 영화 속 특수효과 장면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에도 있는 어트랙션이죠. 호수를 바라보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중국풍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파크 내에서 가장 큰 실내극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테마파크 버프가 이미 예측한 바 있듯이 드래곤 길들이기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는데 공식 공연 이름은 언트레이너블입니다. 하루에 2-3회 공연되는데 하이라이트는 드래곤 길들이기 속 투슬리스가 극장을 날아다니는 장면입니다. 100% 중국어로만 공연됩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트랜스포머 메트로베이스 테마구역이 나옵니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디셉티코스터입니다. 급발진하며 출발하는 이 롤러코스터는 현재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입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헐크 롤러코스터와 동일하며 테마만 트랜스포머로 바꾼 형태죠. 이 두 롤러코스터 탑승 영상 비교는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범블비 북이라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범블비가 있고 그 주변을 도는 티컵 형태의 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도 있는 트랜스포머 다크라이드, 트랜스포머 배틀 포 더 올스파크도 있습니다. 200이라고 불리는 차량을 타고 옵티머스 프라임을 도와 디셉티콘으로부터 올스파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메가트론 등 캐릭터를 만나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보지 못한 캐릭터도 나오는데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은 파크 내에서 유일한 실내 테마구역
쿵푸팬더 랜드 오브 어썸니스입니다. 내부가 어둡게 꾸며져 있고 상당히 중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도록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전체적으로 느낌이나 컨텐츠 구성이 두바이에 있는 모션 게이트 테마파크의 쿵푸팬더 테마구역과 유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영화 속 캐릭터들과 만남도 가질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어트랙션은 보트라이드, 쿵푸팬더 저니 오브 더 드래곤 워리어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을 기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는데 기대를 모았던 것보다는 평범한 형태의 보트라이드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과 비슷한 퀄리티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클래식한 느낌으로 완성되었죠. 기대치에 따라 만족도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쿵푸팬더 테마구역에는 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컨텐츠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에게 무술을 배우는 공간도 있고 영화 속 캐릭터를 타고 돌아보는 회전목마, 랜턴을 타고 도는 놀이기구도 있죠. 다음은 워터월드입니다. 워터월드 스턴트 공연은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도 있는 유명한 공연 중 하나인데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관람한 적이 있다면 동일한 버전이라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테마구역으로 좀 규모를 키워서 그런지 태밍에 신경을 더 쓴 모습이고 별도의 테마 레스토랑도 있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은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입니다. 호그와트 성이 있는 호그스미드 버전으로 오픈했습니다. 역시 이미 다른 나라에 있는 테마구역을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버터비어나 쓰리 브룸스틱스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식사도 그대로죠. 호그와트 성에서는 야간에 나이트타임 라이츠 앳 더 호그와트 캐슬이라는 프로젝션 매핑 쇼가 진행됩니다.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동일한 버전입니다. 호그와트 성 안에는 유명 어트랙션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가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대기줄 자체가 호그와트 성 내부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역시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즐길 수 있었던 어트랙션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로보답 형태의 어트랙션을 타고 해리포터와 모험을 떠나고 위기를 겪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히포그리프 롤러코스터라든가 나만의 지팡이를 골라보는 참여형 공연 올리벤더스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미니언랜드 테마구역이 나옵니다. 미니언즈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고 일루미네이션 영화 컨텐츠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미니언즈로 꾸며져 있죠. 곳곳에 미니언들이 많아서 찾는 재미가 있고 미니언즈로 만든 다양한 스낵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사진이 많은데 그만큼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보지 못한 것 같은 미니언즈 팝콘통도 눈에 들어오고요. 대표 어트랙션은 미니언 메이햄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는 동일한 버전인데요. 우리가 미니언즈가 되어 모험을 하는 스토리로 구성된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이 있죠. 위 링크를 통해 한국어 자막으로 즐기는 탑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의 어트랙션 대기줄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줄을 연결한 형태가 아닌 펜스 형태로 단단하게 큐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드러난 문제점, 새치기에 관한 부분을 염두한 것 같기도 한데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만 있었던 싱온 투어 공연도 있습니다. 영화 싱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펼치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이제는 베이징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아시아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슈퍼실리 펀랜드라는 이름의 실내 공간도 있는데요. 이곳은 슈퍼배드에 나오는 가상의 놀이공원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안에는 슈퍼스월리라는 이름의 어트랙션과 함께 가족형 롤러코스터 룹디둡디도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구역은 주라기 월드 이슬라 누블라입니다. 주라기 공원이 아닌 주라기 월드 시리즈를 토대로 만들어진 테마구역으로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차별화 부분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랩터나 아기 공룡을 만나보는 참여형 공연 같은 경우는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트랙션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주라기 월드 어드벤처입니다. 이 다크라이드는 그 어디에도 없는 어트랙션으로 유일하게 베이징에서만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대기줄까지 힘을 많이 들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대기줄도 좁게 만들고 쉽게 넘나들 수 없도록 만들었던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라기 월드 어드벤처 탑승 영상은 한국어 자막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테마파크 버프에서 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어트랙션은 주라식 플라이어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매달려서 탑승하는 롤러코스터로 인버티드 파워코스터입니다. 주라기 월드 테마구역의 상징이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산 안과 밖을 넘나드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롤러코스터도 쿵푸팬더 보트라이드처럼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이 형태의 롤러코스터는 독일 유로파 파크나 두바이 모션 게이트에도 있는데 다크라이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내부에서 볼거리를 보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동하는 등의
등의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베이징의 주라식 플라이어는 기대와는 달리 다크라이드라고 볼만한 볼거리가 아예 없는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프 주라식이라는 실내 공간도 있는데 이곳은 공룡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서 소개한 주라식 플라이어 롤러코스터가 실내 상공을 지나가기도 하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은 유니버셜 온 퍼레이드란 이름의 퍼레이드도 진행합니다. 파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시즌별로 다양한 퍼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티켓은 4가지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18위안, 528위안, 638위안, 748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5,000원, 95,000원, 115,000원, 134,000원입니다. 성수기, 비수기, 평일, 주말 등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비수기 평일이면 싸게, 극성수기에 가면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유니버셜 익스프레스 티켓도 판매합니다. 이는 각 어트랙션을 빠르게 탈 수 있는 티켓으로 입장 티켓과는 별도입니다. 각 어트랙션을 한 번씩만 빠르게 탈 수 있는 일반 익스프레스는 300위안부터, 각 어트랙션을 무제한으로 빠르게 탈 수 있는 언리미티드 익스프레스는 400위안부터 시작하며 방문 날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내부 모습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간접적으로나마 파크에 있다고 온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